중도개발공사의 사업은 지지부진, 부채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춘천 하중도 관광지 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된 이후에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도개발공사의 막대한 부채가 강원도의 강원도민의 몫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강원 중도개발공사는 춘천 하중도 일대에 테마파크를 비롯한 상업과 숙박시설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난 2012년에 설립됐습니다. 테마파크는 2022년에 개장을 했지만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 계획을 발표하면서 채권 시장을 패닉에 빠뜨렸던 사태도 발생을 했습니다. 결국 이 신청을 철회하고 강원도가 2,050억 원을 대신 갚아줬는데 정 의원님, 회생 신청까지 거론했던 이유가 어떤 거였죠? 앞서도 쭉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어떤 자세한 학습이 덜 돼 있는 상태 속에서 지사님이 중도개발공사를 이 상태로는 끌고 갈 수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언론에다가 이제 회생 신청 계획을 흘리다 보니까 이게 자금 시장을 갖다 채권 시장을 깜짝 놀라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국가 경제적으로다가 정말 좀 어떻게 보면 평지풍파를 일으켰던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바로 이제 대위변제를 강원도가 이미 중도개발공사는 2,050억 상환을 연장하기 위해서 선이자를 지불한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대위변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됐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누적된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브랜드 조성 사업이 참 운이 안 좋다 할까요? 이게 문화재 발굴 사업에 발목이 첫째 잡혔어요. 두 번째는 이런 또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불공정 계약에 논란에 불을 지폈고요. 또 코로나의 전국을 맞이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누적돼 가지고 막대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강원도는 다시 지급보증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됐던 거죠. 박기영 의원님 같은 경우는 과거에 테마파크 사업이 강행될 때 많은 우려를 좀 밝히셨잖아요. 특히 이제 최문순 전 도지사를 고발까지를 했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까지 이르게 되셨는지. 네, 2022년 당시에 이제 제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브랜드와 센시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후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이제 그 도정 질문을 통해서 브랜드와 센시아에 대해서 도정 질문을 하게 됐고 의정 활동과 의원의 역할로서는 이것에 대해서 더 파헤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 자료가 이런 부분을 제가 느끼게 됐고 지역 법률사무소 법률가들과 상의해서 이 부분은 의원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 경찰이나 검찰의 공권력에 힘을 빌리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강원지방경찰청에 이제 고발하게 된 그런 사안입니다. 내용은 세 가지로 좀 압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강원 중도개발공사가 브랜드에 800억 원을 송금하는 과정입니다. 그 송금하는 과정에서 최문순 전 지사의 지시가 있었다 내지는 묵인했다 이 두 가지 그 송금을 했느냐 안 했느냐 송금하는데 관여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쟁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중도개발공사 일각부지의 그 땅을 가지고 210억의 대출을 받게 됩니다. 210억의 대출을 받았는데 이것을 2,050억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강원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승인을 받지 않았는데 이것을 승인을 받지 않도록 일부러 지시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또 관건이 되고 2,050억으로 대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절차상 엄청난 하자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강원도가 갑자기 컨벤션 센터를 짓는다고 합니다. 컨벤션 센터를 짓기 위해서 당초에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에게 100억에 판매한 땅을 400억에 사들이게 됩니다. 400억에 사들이게 되는데 컨벤션 센터를 사들였으면 지어야지 되는 것인데 그 당시에 컨벤션 센터를 짓지 않고
그냥 400억을 사들이기만 했기 때문에 중도개발공사가 어려워지니까 강원도가 인위적으로 자금을 그쪽으로 우회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던 사례입니다.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네. 이 부분이 철저히 밝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우여곡절을 겪어서 결국에는 이제 테마파크는 이제 개장을 했어요. 이 테마파크 운영으로 그러면은 강원도가 얻는 수입과 또 경제 효과 이런 것도 또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십니까? 우리 홍천군 지역의 D 리조트라든가 평창군 지역의 Y 리조트라든가 이런 리조트들이 많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이나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그 리조트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거기서 숙박도 하고 물놀이 시설도 이용하고 또 테마파크도 이용하고 이렇게 돼서 그 안에서 다 이렇게 생활하고 돌아갈 때만 자가를 이용해서 수도권으로 이동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경제 효과는 사실 막국수 한 그릇 먹고 가거나 닭갈비 조금 먹고 가고 이 정도지 지금 브랜드가 한 50만 정도 관광객이 왔다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예, 그 정도 왔다 갔는데 우리 지역에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다시 중도개발공사 문제로 좀 돌아가서 중도개발공사의 주요 사업이 그 브랜드 주변에 있는 땅 개발, 하중도 개발 사업이잖아요. 아까도 이제 언급이 됐지만 지금은 허 벌판이잖아요. 브랜드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 하중도 관광개발 조성 사업이 좀 제대로 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라고 좀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랜드 파크는 준공이 돼서 지금 네. 개장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중도개발공사가 아무런 관광지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못하지만은 그것을 해야 완성을 시켜놔야지만 소위 말하는 중도의 레고 파크가 어우러지는 네. 관광지로서 종합 관광지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수행돼서 춘천 지역 경제에 이 파급 효과를 순기능적 파급 효과를 끼치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역할을 강원도가 책임지고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네. 즉 지금 현재는 중도개발공사는 강원도고 강원도는 중도개발공사인 모양새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 의원님 이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의 그 중도개발공사와 강원도가 지금 같이 협업을 해서 이 부분을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요 판넬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중장기적으로 우리 춘천시나 강원도에 지금 브랜드 다리를 이어서 이쪽으로 서면대교가 놓이게 됩니다. 그렇죠. 서면대교가 예, 놓이게 되고 제2경춘국도가 지금 착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접속도로가 안보에서 용산까지 우회하는 도로가 생기게 됩니다. 네. 이 도로가 생기게 되면 이 도로 수도권에서 이 도로 제2경춘국도를 이용해서 이 서면대교를 건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고랜드까지 접근이 굉장히 유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향후 토지 지가 상승 요인이 많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분양도 좀 유리하고 우리 지역에 좀 좋은 가격에 제값받고 이 땅을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말에 좀 기대가 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